거제도 앞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는 거제도 사람들에게는 대구잡이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됩니다. 그만큼 이 겨울이면 아주 바쁜 때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름의 풍습을 가지고 즐길 줄 알았던 민족이니만큼 거제도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거제도 어민들은 겨울철이면 대구를 가지고 약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대구와 반평생을 함께 해온 만큼 약도 대구로 만드는 풍습을 갖게 됐죠. 이게 약대구. 약대구요? 예. 약대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가미 손질이 중요합니다. 배를 가르지 않으면서 아가미를 빼내면서 내장을 한꺼번에 드러내야 하고 알은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것이 약대구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실개, 이거는 뇌, 이거는 내장, 요거는 알개미, 요거는 알개미. 손질한 대구를 씻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안에 알이 있는데 요렇게 씻어야지. 그래야 알개미 요게 나쁜 게 빠져요. 요렇게 씻어가지고 여기 소금만 넣으면 돼. 내장이 있던 공간에 왕소금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약대구입니다. 한창 대구가 많이 잡히던 시절, 집 처마 밑에 약대구를 널지 않은 집이 없었다고 하지만 최근엔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애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대구를 잡았거든요. 그때부터 대구를 잡았지. 그때 돼서로 엄마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배우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대를 이어 약대구를 만들어가는 할머니가 만드는 방법 또한 전통을 고수합니다. 약대구를 만들 때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배에다 지푸라기를 꽂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알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이죠. 새끼줄에 엮어두고 잎까지 묶어주면 약대구 만들기는 끝이 납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약대구. 처마 밑에 매달려 햇살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3개월 동안 반복하면 자연스레 약대구가 완성됩니다. 사람이 만들고 자연이 완성하는 약대구. 약으로 만들어 먹을 만큼 대구의 영양학적 효능을 선조 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대구의 의학적 효능은 동의보감에 첫 등장합니다. 기운을 보호하는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구는 과연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중보 살림 경제를 살펴보면 대구알에 대한 기록을 남겼듯이 대구를 즐겨 먹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맛이 뛰어나 왕에게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정조 때 발행된 공선정례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대구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을까요? 1670년경에 안동 장씨가 쓴 음식디미방에 나온 대로 재현해보자면 대구 껍질을 잘 뜯어내어 잘게 썰어 둔 뒤 양념은 오로지 식초로만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음식을 대구 껍질채라 했죠. 대구 껍질을 이용한 또 다른 음식으로 대구 껍질 강회가 있습니다. 파는 약 3cm 길이로 썰어 대구 껍질로 말아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식초와 간장, 밀가루를 넣고 졸여낸 뒤 뿌려내면 대구 껍질 강회가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껍질 음식은 대구 껍질 누름이라는 겁니다. 대구 껍질을 잘 불려둔 뒤 표고버섯과 꿩고기, 석이버섯을 잘게 다져 잘 섞어 소를 만듭니다. 섞어둔 소를 대구 껍질에 넣고 납작하게 만들어 꿩 육수에 넣어주면 만둣국과 비슷한 대구 껍질 누름이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생선 살을 이용한 음식을 즐겼던 선조들이 어떤 이유에서 대구 껍질로만 음식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옛부터 이 대구는요, 보신 물고기로 알려져 있고, 또 그만큼 흔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궁중에서도 쌀과 콩과 마른 대구를 궁녀들의 월급으로 줄 만큼 아주 흔했던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외포항.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그동안 해마다 겨울이면 해오던 일을 새해에도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갓 잡은 대구를 들고 말이죠. 보기에도 실해 보이는 큼직한 대구들. 어디에 쓰기 위한 대구들일까요? 인공수정 해가지고 그 수정해서 바다에 방류시키는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사무소입니다. 보여주세요, 배들 나도. 이 안에 지금 알이 많이 꽉 들어있는 건가요? 예. 산란기의 대구를 보호하기 위해 1홀은 대구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척을 지정해서 대구 조업 권한을 주고 수정난 방류를 할 때는 가장 크고 실한 대구를 사업소에 기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암대구의 알을 짜고 숫대구의 정자를 뿌려 수정이 되면 인근 바다에 방류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제일 알이 성숙된 알이 많기 때문에 자원보호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알을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만약에 다 잡아버린다면 다시 수정도 안 되거니와 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원이 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제 앞바다 진해만은 겨울이면 대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배들이 산란기인 대구를 마구 잡아들이면서 대구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죠. 한때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아 간혹 잡히는 대구는 금대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대구 조업 금지령을 내렸고 거제 어민들은 생명줄 같은 대구 조업 금지령에 반대해 자녀들을 사흘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삼중 5개 됐습니까?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던 어민들은 그때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생명줄 같은 대구를 지켜야 어민들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많이 잡아가지고 방류를 해야 내년에 또 고기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되지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숫자가 많이 번성을 하니까 네. 고기도 많이 잡고. 그런데 싱싱한 대구들이 있어야 할 이곳에 축 처진 대구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난 암놈을 갖다가 이 몇 마리 한 5-6마리 정도가 계속 그 난을 계속 정자를 계속 생산했기 때문에 거의 뭐 힘이 좀 다 떨어져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는 체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수정을 얼마나 시켜서 바다에 내보내는 걸까요? 한 5-60미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미를 수정을 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예, 바다에 그 수정란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지 않아요? 암대구의 알과 숫대구의 난을 섞어 바닷물에 뿌려두었다가 수정이 되면 이것을 바다에 뿌려줍니다.